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꾸물꾸물하다랄까 아니면은 을씨년스럽다라고 할까. 비는 안 오는데 먹구름은 끼지 않았는데 흐릿하고 약간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감도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런 날에 진짜 집 밖을 한 걸음도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징크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윤회의 특집 방송은 당연히 여기 써있는 대로 어머니께 식사 대접 28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화, 그리고 그 화를 식혀드리기 위해서 저는 어제 어머니한테 술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뭐 라임을 주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어머님을 위해서 일단 술상을 좀 봐왔습니다. 짠. 한숨이 참 끊이지 않고 가시지 않은 날입니다. 어머님한테 술 한 잔으로 좀 마음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좀 열을 좀 식혔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집 근처 집 마트에서 어머니께서 예전에 한창 잘 드셨었던 버드와이저 한 병, 그리고 땅콩, 오징어 하면 땅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어본 알땅콩하고 건 오징어 2마리 절편 눌려놓은 거를 어머니한테 하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술과 안주들로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어제 어김없이 저는 6시 반 이후에 저녁 늦은 시간에 어머니를 모시러 동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계단에 앉아서 동생네 집에서 나오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대문을 열고 동생이 고개를 빼꼼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택배로 가구 올 게 있는데 택배비가 모자른다. 저한테 돈을 좀 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갑에서 선뜻 뜨듯이 선뜻 내주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은 여러분도 알까 모르겠지만 제가 토요일마다 로또를 5,000원 자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000원이 여분이 있어서 그 돈을 동생한테 주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 품 사이로 쌍둥이 조카 녀석들이 빼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쌍둥이 조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동생하고 막 썰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쌍둥이 조카 녀석들은 오랜만에 본 삼촌 앞에서 괜히 긴장하고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나 동생 중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남 하나가 화를 내고 목소리가 커지면은 하나 정도쯤은 좀 수그들고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돈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동생이 조용해졌고 매제도 그날따라 또 늦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홧김에 확 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인사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쌍둥이 조카들과 알콩달콩 놀아주고 있었어요. 왜냐면 택배기사가 남자잖아요. 혼자 오면은 집에 애들하고 애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택배기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라도 매제라도 좀 일찍 와준다면은 제가 집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께서 홀로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기사님이 그 조립식 그 수납장을 다 만들어 놓고 나가는 사이에 저도 따라서 뒤따라 나갔고 발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갖고 있었는데 긴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면 분명히 엄마는 노발대발 하면서 뜬 눈으로 얼굴 붉히면서 씩씩대고 있을 테고 저도 그 불똥에 맞아서 저도 마치
크나큰 죄인인 것 마냥 맞습니다. 죄인은 맞는데 뭐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백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라에서 구직급여를 받아가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또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도 걱정도 있고 또 동생 내에서 매제가 어머니만이라도 매제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좀 피보험료를 좀 적게 해서 제 돈만 나오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5개월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제 새끼가. 아유. 그리고 매제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임원인데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엄마도 저도 가량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면은 주말 수당, 야간 수당 그렇게 꾸준하게 일하는 녀석이면은 집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돈 걱정 없이 동생은 말 그대로 사회하고 절단된 가정 전업주부인데 애 보랴 그것도 둘이잖아요. 쌍둥이 아이들 보랴 살림하라 바빠 죽겠는데 매제라는 녀석은 일 빼고는 알 줄 아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애들하고도 뭐 일 끝나고 와서 살갑게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뜩이나 부인한테 뭐 돈에 관해 있어서는 또 돈 걱정 없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 입장으로서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엄마는 그게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날 어머니가 동생하고 쏘아붙이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야, 나나 엄마나 나나 네 오빠는 돈도 못 벌고 있고 돈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겨우 버티고 있고 나도 노인연금 나오고 네 오빠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마지막 구직활동 실업급여 겨우 딱 한 번 받고 끝이 날 텐데 왜 네 오빠한테 돈 달라고 그러서 그 택배비 받고 그러냐. 네 남편한테 돈을 더 달라고 그러라고 그래. 생활비를 더 내달라고 그래. 육아도 안 하고 애도 잘 못 보면서 그게 뭐냐고 하면서 막 그걸로 해서 막 싸움이 난 거죠. 근데 한쪽에서 그러려냐고 다 들으면은 끝인데 서로 막 언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애들은 애들대로 눈치 보고 그래서 저는 애들 막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어른들끼리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놀자 이러면서 애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참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 얼굴 붉히는 일 중에 하나 중에서 제일 답 안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문제로 특히나 가족 간에 그 언쟁이 있다는 게, 그렇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맥주를 사러 가는 그 와중에도 뼈를 때리는 그 말이 솔직히 틀린 말이 하나 없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또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로써 서로 져줄 줄 모르고 화가 커졌던 거죠. 아무튼 조카들한테도 참 오랜만에 보러 간 건데 얼떨결에 이렇게 보게 된 건데 꽁냥꽁냥 이렇게 놀아주는 사이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엄마하고 동생 사이에 내가 끼면은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택배기사님도 오고 그리고 수납장도 다 맞춰졌고 그리고 매지도 그 후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분명히 여동생이 매자하고 또 싸움 났을 거예요. 안 봐도 뭐 뻔하죠. 뭐 또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 꼴이 된 거죠. 아무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화를 식혀드리기 위해서 저는 머리를 쥐어 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날 동생이 대문을 슬그머니 열고 저를 내다보내줄 때 저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오빠,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화를 좀 식혀줘. 아니, 지가 불질러 놓고 기름 부어 놓고 저한테 그 화를 억누르게끔 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참나. 그 동네 마트 들러서 어머니께서 저로 인해서 어쩌서 파란 코끼리만 드시다가 이날은 어머님만을 위한 술상을 한번 또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드와이저 한 병, 그리고 술 먹고 난 이후에 식이섬유가 들어간 메로바이버 숙취 음료 겸해서 이렇게 챙겼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나면요 여명이나 컨디션 드시지 마시고
미에로파에바 같은 거 드세요. 왜냐면은 술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장 활동에 있어서 대변을 잘 못 밀어낸다고 하는 거 때문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사가지고 긴긴 허심탄한 한숨소리와 함께 가을 바람이 부는 것보다 더 세차게 제 입가에서 한숨이 깊이 퍼져 나왔습니다. 엄마도 호랑이 띄어서 그런가 하루를 참지 못하시는 편이고, 또 동생도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는 더 그렇겠습니까? 육아에, 그것도 쌍둥이 둘을 2배나 되는 육아에, 그리고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세탁기 돌림과 요리와 가정 살림살이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로서 어쩌겠습니까? 엄마하고 더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오래되는 제가 어머니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술 친구를 해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목욕을 했는데 제 몸을 홀딱 벗은 몸을 처음으로 전신거울로 해서 봤거든요. 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제 신조가 딱 2개 있잖아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두 번째, 돈 걱정 없이 살자, 이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2-3개월 전부터 구직 활동을 부지런히 하면서 나라에서 실업 생활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하고 막 배달 음식 많이 먹었어요. 피자, 짜장면, 탕수육, 짬뽕, 뭐 족발, 최근에 족발까지 말이죠. 그렇게 피자 그렇게까지 비리 섭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어머님하고 제가 특집 방송으로 주로 어머니께 식사 대접으로 뭐 술자리나 뭐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매우 하루하루가 특별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님한테만은, 그리고 어머니와 저 단 둘이 있는 이 집에서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화목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 일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동생네 집에서 아이들 보려고 집에 와서 또 화를 내고 또 막 언쟁이 일어나는 게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담아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품고 있으면요, 이게 합병이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그런지 어제 처음으로 폭발한 것 같더라고요. 뭐 어제 어머니 말로는 막 조만간에 매제한테 전화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내 딸을 데려가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냐고 말이죠. 쏘아부실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님한테.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부모님하고 있으면은 부모님 편을 들어줘야 되고, 동생하고 있을 때는 동생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박쥐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진 않으려고 말이죠. 유도리 있게 잘 대처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어제 단둘이 있을 때도 어머니가 혼자 집에 가셨을 때에도 저는 동생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윤정아, 엄마가 화내고 목소리 높아진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집에서 너도 알까 모르겠지만 오전부터 우리 집에다 무단투기한 사람들을, 범인을 잡았는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받은 후에 어머니가 좀 빡이 쳐서 그게 나중에 너의 네가 나한테, 내가 가뜩이나 돈도 못 버는 오빠인데 네가 나한테 돈까지 빌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 엄마가 보고 더 화딱지가 난 거다. 솔직히 엄마 말 틀린 말 없지 않냐. 나도 돈을 못 벌고 있고 엄마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지 말했다. 근데 가뜩이나 네가 또 나한테 돈을 뜯어가니까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또 내일 또 엄마 또 와가지고 또 니네 애들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 그때까지 계속 얼굴 붉히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좀 하루를 좀 시키게 해줄 테니까 너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집에서도 어머님한테 어머님 편에 서서 또 얘기를 했죠.
유도리 없는 매제 하나 때문에 엄마와 제가 매일 밤마다 술상을 펼쳐놓고, 술이 진짜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끊이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4-5번은 엄마랑 꼭 맥주를 먹으면서 항상 저희 집 이야기보다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여동생 때문에 술을 마실 날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막 통풍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통풍 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또 이날은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1일 1식으로 마음을 다 잡은 날이었는데, 이날 아이러니하게 또 이날 또 겹쳐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엄마,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엄마, 제가 솔직히 오늘부터 1일 1식을 해서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물 빼고는 아무것도 안 먹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양해 구합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어머니가 홀로 맥주를 드셔야 되니까 같이 술 친구 못 대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실까 모르는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거나 뭐 대화를 많이 할 때 항상 저는 한쪽 귀에 이어폰을 빼요. 왜냐고요? 한 손에는 유튜브를 보고 있고 한쪽 귀로는 빼서 어머님의 이야기에 하답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멀티태스킹이 돼요, 저는. 여러분, 사람 멀티태스킹 해보셨습니까? 한쪽 귀로는 유튜브를 보고 들으면서 또 한쪽 귀로는 어머님의 허심탄회한 동생과 있었던 일들, 그리고 유두리 없는 매제에 대한 그 언성,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영혼 없는 멘트는 안 날렸어요. 그냥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했었는데, 어제는 말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땅콩하고 술안주도 사갖고 딱 집에 들어오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참, 제가 방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동생한테 했었던 그 언젠가, 그리고 매제에 대한 그 안이한 불신 때문에 더 키워지고 더 커져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부엌에 들어가서 술상을 차렸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양띠입니다. 앙기무띠. 아무튼 앙기무띠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을 위해서 술상 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내돈내산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상을 차려줬습니다. 첫 잔은 무조건 제가 따랐어요. 근데 거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요네즈 종지장에다 짜서 어머님한테 술상을 한 상 봐드렸는데, 여기 써 있는 그 말 그대로 저는 어머님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화 푸세요. 어머니의 화가 또 어머니의 건강도 해칠까봐 저는 솔직히 걱정입니다. 어머니의 화가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갖고 계시거나 억누르지 못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더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긴 부모님이 자식한테 화를 내고 뭐 승질을 내고 짜증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잘되라는 뜻이잖아요. 그 요즘 말로는 뭐 그게 꼰대 혹은 뭐 잔소리 막 그런 척으로 배척하겠지만은, 나중에 그걸 곱씹어 보면요, 부모님의 말이 1절 뭐 하나 틀린 게 없다라는 게 가슴에 더 문신처럼 새겨진 것처럼 와닿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요. 지금은 곁에 없지만 한 4-5년 전쯤이었나? 20살 중후반 때 말이죠. 저희 집에 봄하고 가을만 되면 그렇게 첨첩장이 많이 왔어요. 가까운 지인들, 직장분들 혹은 친척 아니면 외가 쪽, 그런 쪽, 부모님 쪽 사람들 쪽에서 그렇게 첨첩장이 많이 날라왔어요. 뭐 어머님은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그 첨첩장을 받으시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말이 저는 진짜 싫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딱 한 번은 아버지한테 이게 못이 박히는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저 편의점 알바쟁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돈도 모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알다시피 제가 돈도 없고 그렇다고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에 근육질이 우락부락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키도 그렇게 농구선수만큼 크지도 않고요. 아버지, 요즘엔요 결혼을 하려면요 일단 돈이 많아야 돼, 아버지. 그리고 저 아버지한테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저 올해는 망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냥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고 말이죠.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아버지한테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않고 좀 더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첨첩장 그리고 그런 게 날라올 때마다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참 많은 얘기들을 저한테 명언처럼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아들아, 돈을 벌면은 저축해라. 저축 꼭 해놔라. 이 말이 또 모처럼 대모처럼 가슴에 박히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돈도 좀 모아놓을 걸 그랬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욜로족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주로 돈을 쓸 때 어디다 썼냐면요, 누구처럼 막 신발 사서 신발들을 막 모아놓거나 또 명품을 좋아하거나 또 얼리 어댑터가 되게서 기계를 막 사거나 그러거나 혹은 패셔니스타처럼 옷을 화려하게 잘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1년 12달 청바지 2벌과 그리고 한 1년, 2년, 3년, 4년 묵을 대로 묵은 티셔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돌려 입다가 구멍 나거나 누렇게 뜨거나 옷깃이 늘어지지 않는 이상 버리지 않는 뭐 그런 좀 어리숙한 녀석이었는데, 근데 먹는 거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피자가 먹고 싶으면 피자가 먹고, 이날은 토요일이니까 무조건 중국 요리 먹어야 된다서 짜장면 먹고, 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꼭 혼자, 예전에는 제가 혼술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하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이 등산 산악회 하시는 분들하고 산악회를 가시면은 그 쉬는 휴일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홀로 쏠쏠이 둘이 남아서 말이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하고 소주를 꼭 한 병씩 사와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안주거리를 제가 주로 요리를 했어요. 어묵탕을 하고 또 어쩔 때는 번데기탕을 하고 또 어쩔 때는 순대 간을 사갖고 와서 아버지하고 술을 함께 기울였던 적이 있네요. 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잠시 삼천포를 빠지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동생이 아주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은 집 근처 가까운 놀이터 가서 놀아주셨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엄마 몰래 항상 아버지께서 맛있는 걸 많이 해줬어요. 특히 요리를 해서 말이죠. 예전에 그렇게 피자가 먹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는 피자가 되게 돈 많은 애들만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피자 만들 줄 안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계란말이 큰 거였어요. 마늘하고 파가 들어간 거 말이죠. 소세지도 들어간 거. 그리고 놀이터에서 가끔 달고나라고 하는 그 국자에다가 설탕 녹인 거 소다 넣고 먹던 그거를 아버지가 한번 국자로 했다가 어머님한테 엄청 욕먹고 저랑 같이 부엌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술자리 또 갑자기 어렴풋이 생각나요. 아버지하고 술자리 할 때는 유일하게 소주를 먹었어요. 저는 원래 소주를 진짜 못 먹거든요. 에탄올, 그 향기, 그걸 알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친할머니 돌아갔을 때 소주로 염하는 거를 옛날에 우연찮게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소주를 입에 못 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소주가 처음으로 유자 맛이 나오고 석류 맛이 나오고 청포도 맛이 나왔을 때 아버지하고 12월 초쯤에 그때 당시에 막년회가 많이 있잖아요. 송년회 같은 거. 그래서 엄마는 친목회나 동창회다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 아버지는 좀 위기소침하신 분이 있으실 때 제가 아버지하고 매주 소주로 했다가 그때 처음 통풍이라는 걸 알았어요. 엄지발가락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부분이 아파서 좀 침 맞으러 다니면서 좀 고생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분 좋았던 추억도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이 목이 근데 아버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님하고 술자리 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제 어머니께 식사 대접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 번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하고 술 하는 자리가 진짜 많아졌어요. 이날은 기분이 좋아서, 이날은 진짜 속이 타서, 또 이날은 너무 답답해서, 이날은 우울해서, 이날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어머님하고 술자리를 같이 해서 어머님의 술상무가 되어줬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어머님하고 같이 술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은 제 이 뱃살 들리시나요 여러분? 뱃살이 아주 찰지게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날은 어머님한테 좀 죄송스럽게 혼술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진짜 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 복잡다망했습니다. 어머님의 화를 동생이 기름 붓고 아주 부채질하고 그랬던 것들을 이 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좀 안 좋은 일 그리고 슬픈 일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땐 역시 술만한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머님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여주는 술친구는 못 대드렸지만은 어머님에게 술 한 잔 따라 드리면서요 어머님한테 하푸시라고 솔직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얘기했어요. 어머니 하푸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오늘로 마감하고 내일은 내일 또 동생네 집 가서 쌍둥이 조카들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일은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동생네 집 가서 아이들 봐주고 그러세요 어머니. 괜히 또 가서 또 언쟁이 일으키면서 화내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다독이면서 또 돈독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많죠 여러분? 저도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아직 저녁 7시가 아니죠. 이제 이 방송 마무리 짓고 저도 이제 저쪽 안방 거실에 가가지고 아침밥 겸 점심을 아버지 제사 때 먹다 남은 정종 백화수복 글라스에다가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밥과 어머니께서 해주신 어머니표 동치미를 마셔가면서 백화수복 한잔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하푸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어머니의 건강이 그 스트레스 가득한 화로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입니다. 어머님은 또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심장이십니다. 어머니 하푸세요. 윤호의 식사 대접 어머니께 식사 대접 28번째 시간으로 어머니의 화를 술로 위로해 주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부모님이 혹시라도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혹은 부모님과 서로 여러분과 언쟁이 있거나 그러셨다면요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술로 깨끗이 그 화를 식혀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 푸시고 여러분도 행복한 미소, 복사컷 활짝 핀 그 미소 한가득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호의 특집 방송 어머니께 식사 대접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